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도전은 30일째 진행 중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4.58% 급락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국내 증시가 다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고 기관 자금은 바이오로 이동했습니다.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닥 반등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하락이 시장 전체의 자금 이탈인지 업종 순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외국인 자금이 실제로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는지와 다음 장에서 반도체, 바이오, 금융, 방산 중 어떤 업종의 수급을 먼저 봐야 하는지 판단 기준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8월 6일 어제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8% 하락한 6296.3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낙폭이 5%를 넘으면서 코스피 200 선물 급락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전날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하루 만에 시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겁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3조 3271억 원, 기관이 122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3조 3390억 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전날 돌아왔던 외국인 매수세가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반도체에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6.3% 하락한 23만 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10.37% 내린 149만 5천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기는 9.37%, SK스퀘어는 13.32% 하락하면서 반도체와 AI 관련 대형주 전반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앞선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샌디스크의 다음 분기 전망이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국내 반도체에서도 매도세가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샌디스크의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AI 기업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는 현재 실적이 좋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야 높은 주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샌디스크의 향후 전망이 투자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넘지 못했고 이 실망감이 국내 메모리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다만 코스피 전체 종목이 반도체와 같은 방향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83%,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4%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67%, 한국항공우주는 2.46% 오르며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 금융주에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반도체에 집중된 사이 일부 자금은 실적과 정책 기대가 남아있는 다른 업종으로 이동한 겁니다. 코스닥은 장중 779선까지 내려갔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모두 회복하며 0.26% 상승한 801.6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종가 기준으로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인이 859억 원, 기관이 1615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48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전날에는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냈지만 어제는 기관이 1600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코스닥을 끌어올린 것은 바이오였습니다. 알테오젠은 5.96%, ABL바이오는 3.87%, 펩트론은 3.79% 상승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14%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 장비주인 주성엔지니어링은 6.65%, 원익IPS는 5.22%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는 약했지만 바이오와 로봇 일부 2차전지 종목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국내 증시를 정리하면 코스피 급락만 보고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큰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의 충격을 직접 받았고 바이오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기관 매수에 힘입어 800선을 지켜냈습니다. 관심있게 볼 테마는 낙폭이 커진 반도체 수급 회복 여부와 기관 자금이 들어온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조정 속에서도 강세를 보인 금융과 방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판 자금을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어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0.7원 내린 1423.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팔았는데도 원화가 크게 약해지지 않은 겁니다.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현물 시장과 달리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전부 빼냈다기보다 전날 급등했던 반도체 현물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일부 위험은 선물로 다시 가져간 흐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만 볼 것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위로 올라가는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유지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 매도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실제 자금 이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반도체 매도만 줄어든다면 이번 하락은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보다 업종 차익 실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가 급락한 배경은 앞선 미국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상승한 54,349.12로 거래를 마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S&P 500은 0.17% 하락한 7,723.55, 나스닥은 0.83% 내린 26,363.44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 하락한 12,008.88을 기록했습니다. 전날에는 AI와 반도체가 미국 증시 전체를 끌어올렸지만 이번에는 기술주에서 빠진 자금이 헬스케어와 경기 민감주로 이동했습니다. AMD는 예상보다 강한 매출을 발표했지만 향후 AI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남으면서 약 7% 하락했습니다. 기술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투자 규모가 크다는 사실보다 그 투자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투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거나 향후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다우지수에서는 디즈니와 암젠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술주가 하락하는 동안 헬스케어와 일부 경기민감주가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모든 주식을 함께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주가 부담을 따져 업종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국내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시장 변화를 자동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의 흐름을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자동 매매의 운용 방식과 리스크 관리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의 안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주요 경제 발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민간 고용은 4만 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로 사람을 해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규 채용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4.1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서비스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규 주문은 57.2로 올라갔지만 고용지수는 47.4로 내려가 위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은 주문을 계속 받고 있지만 사람을 적극적으로 늘리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고용은 둔화되는데 서비스 경기가 확장된다는 것은 같은 생산과 매출을 더 적은 인력으로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이 AI와 자동화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면 관련 산업의 장기 수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업 가격 지수가 70을 웃돌았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기업 활동은 유지되고 고용은 둔화됐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재료비와 서비스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만 보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높은 서비스 물가를 생각하면 정책을 빠르게 완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19% 부근, 10년물 국채금리는 4.61%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앞으로는 국채금리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보다 어떤 이유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둔화가 반영되면서 금리가 완만하게 내려가면 기술주에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미래 성장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AI와 반도체가 먼저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9달러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유가가 80달러 아래에서 안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업의 운송비와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협상이 흔들리면서 유가가 다시 올라가면 높은 서비스 물가와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연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급락은 외국인 매도가 반도체에 집중된 결과였지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선물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직 한국 시장 전체의 자금 이탈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는 다우가 상승하고 나스닥이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AI 투자 비용과 수익성을 따져 기술주에서 헬스케어와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 이동한 겁니다. 세 번째, 다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가 진정되는지와 기관의 바이오 매수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심 테마는 반도체 수급 회복과 바이오 금융 방산입니다. 여기까지 어제 국내외 시장의 핵심 흐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8월 5일부터 이어진 자동매매 포지션은 어제도 모두 정리되지 않아 계속 운영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거래이기 때문에 중간 손익만으로 결과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포지션이 종료된 뒤 진입 과정과 대응 기준 최종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포지션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실제 매매 기록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동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 주세요. 자동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